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증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도 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또 중요하죠. 환율 체크해 봤는데, 근데 장 시작할 때 최고를 찍었었어요. 네, 지금 1352원까지 찍어 올렸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43.5원에 머물러 있고요. 근데 또 언제든지 이렇게 13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7월 기업 구인 건수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수치들을 항상 계속 나오면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인사들이 물가 안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가 안정해야 된다라고 지연 사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9월 금리에는 말을 조금 아낀다고 하는데 약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올릴지, 언제까지 계속 올릴지,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약간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혔다고 얘기하면서 내려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계속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발 미중 갈등에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태가 되었고요. 중국 관세 인하가 원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할 중국 당대회가 드디어 10월 16일날 개막을 한다고 해요. 이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10월 16일날 만약에 3년이 이거 개막하고 나서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과연 시진핑은 그럼 어떠한 거를 행동을 할지,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정말 압박을 가하면서 전쟁까지 진짜 치러질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드론의 첫 실탄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군이 어쨌든 중국에 이렇게 뭔가 실탄을 경고 사격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중국을 조금 위반하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만은 나는 하나의 중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금 약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근데 미국이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중국 편을 막 드는 건 아닌데, 하나의 중국 정책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관한 것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대만이 중국 무인 상대로 실탄 경고 사격에 관해서 이제 우려를 한 거죠. 중국이 가만히 두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만 상대를 그러니까 대만 상대로 하는 우리 정책은 일관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요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무기를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의 계속 얘기는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체기 회피를 조금 하면서 뒤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채질을 조금 하는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가뭄이 굉장히 심하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제 손실이 6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심한 수치이고요. 이렇게 지금 강물이 다 마른 모습, 호수가 지금 다 마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식량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이슈죠. 네, 러시아가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에도 가스를 차단했다. 근데 이유는 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의 가스 공급 전면 중단을 통보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오전에 가스 공급을 축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전면 중단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난리가 났죠. 네,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야, 축소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중단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스 대금이 아주 그냥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받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또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얻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독일까지도 네, 가스 공급을 다시 차단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 정비이에요. 네. 뭐 가동 시간이 1000시간이 넘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가스 공급을 차단한 거예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비다라고 지금 반박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조금 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점검을 핑계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로 굉장히 협박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EU가 오는 9일날 네,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해야겠죠. 왜냐면 겨울도 다가오고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거나 이것이 무기화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응책 꼭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탁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약간 뭐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원자력을 하든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게 될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좀 힘든가 봐요. 인도에 쌀 1만 통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지원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인도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수로 작물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엄청 비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홍수 막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북한도 네,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네, 좀 지원을 요청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건물을 붕괴시킬 만큼 엄청난 흰난노라는 태풍이 역대급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다가 일본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4m 이상이면, 네, 이 풍속이 54m 이상이면 건물이 붕괴된대요. 근데 지금 54m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집 밖에 나가시면 안 되죠. 네, 문 다 닫고, 뭐 이렇게 뭐 신문지 붙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좀 걱정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아직 이제 홍수의 피해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막 오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네, 지금 4만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고점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일단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다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약간 독감이나 감기 요런 것들을 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내가 또 코로나가 아닌가 뭐 약간 요런 것들도 의심하시면서 검사는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본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달, 그러니까 9월 3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안 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입국 후에 검사는 유지를 한대요.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석 연휴 이동량이 증가해도 유행 규모는 많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독감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경향이 조금 있으면서 그리고 걸려도 검사를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냥 각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각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뭐 어떠했는가? 오늘 증시는 올랐죠.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6% 상승을 했고요. 2472.0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와,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걸 뚫어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점이 이렇게 지금 들어 올려지는 모습으로다가 요렇게 지금 들어 올려지는 모습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보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삼각 수렴을 조금 해줄란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지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9월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가 또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1.26% 상승을 했고요. 807.0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도 이렇게 저점이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있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요렇게 지금 떨어지는 이 각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요걸 뚫어 올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를 또 뚫어 올리지 못하면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뭐 단타를 솔직히 치진 않았고요. 예, 저는 오늘 한 종목을 샀어요. 대성 에너지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막 가스를 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기사가 뜨길래 아 요건 조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 막판에 좀 샀어요. 네, 장 막판에 샀고요. 행여 내일 시초가에 조금 수익을 준다고 하면 잘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챙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하려고 막판에 조금 사봤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은 그래서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막 엄청 관심을 많이 받았던 패배터리가 갑자기 막 올라가다가 내동댕이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그러나? 네, 뭐 근데 수급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조금 테마가 좀 순환이 빨라가지고 그리고 약간 개별주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은 이렇게 뭔가 딱 들어가면 빨리빨리 먹고 빠지고 이런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느낌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요런 장 저런 장 한 번씩 다 겪어보시면서 대응을 조금 하시면 아 지금은 요 때는 요렇게 해야 되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요런 감이 조금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을 때는 확실히 더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요새는 이런 장이구나 뭐 약간 요렇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요. 네, 맨 처음보단 겁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8월 한 달이 끝났습니다. 네, 8월 달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어려운 장이었으니까요. 네, 다음 9월은 또 어떤 장이 다가올지 잘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